서양의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써보세요. 화이트헤드. 우리말 백두야, 백두. 하얀 머리. 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혹시 화이트헤드가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화이트헤드는 들어보셨어요? 아,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 정말 유명한 말. 모든 서양 철학, 전 이 말 너무나 좋아요.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의 각주를 단 것에 불과하다.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언어 철학 어쩌고 뭐 쇼펜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건 다 어디서 나왔다? 플라톤에서 나왔다. 플라톤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겠어요? 플라톤을 빼고 서양 철학을 소크라테스는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아시죠? 네. 소크라테스는 그냥 잠깐 나오는 거지. 플라톤의 책들을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서양 철학은 뭐라고? 이거 꼭 외워두세요.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모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좀 있어 보이는 말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일리아드는 재밌어. 오디세이 여러분 그런 좀 그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하면서 해야지 좀 와, 이분 좀 공부 좀 했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영화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 레몽 자 보세요. 레몽 잘 써보세요. 레몽 크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몽 크노. 이 레몽 크노가 프랑스 문학의 거장이에요. 프랑스 문학의 거장인데 이 사람이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앞에는 이제 약간 백그라운드로 이야기한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이야기한 거고. 자, 정말 저는 이 말 너무나 멋있어. 어떻게 이야기했냐? 자, 모든 위대한, 그래서 이거 쓰면서 놀라실 거예요. 문학 작품은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일리아스거나 오디세이다. 이건 이제 오디세이아는 뭐 여러 이름이 불러요. 여기 이제 이 책에는 오디세이아라고 나왔죠. 오디세이아이다. 이걸 그냥 오디세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책에 나온 걸 오디세이아라고 하죠. 자,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일리아스거나 오디세이아다. 이거 같이 큰 찬사가 있어요? 야,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호머가 대단한 거예요.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의 서양의 모든 철학에 있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 그 뭡니까 여기 이거 번역하신 이준석 교수님이 일리아스 오디세이 대가인 거 아시죠? 엄청난 대가셔요. 이제 예전에 이정호 교수님 플라톤의 대가셨고 모든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라는 거면 이걸 줄여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리아드는 어떤 이야기고 오디세이아는 어떤 이야기다. 자, 보세요. 자, 일리아스부터 이야기하죠. 일리아스.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일리아스는 자 트로이 전쟁에 이건 이제 말로 불러드릴게요. 쓰려니 너무 시간 걸리니까 트로이 전쟁 여러분 쓰면 되니까 트로이 전쟁에 위대한 영웅 누구냐? 아킬레우스예요. 그렇죠? 이 아킬레우스의 활약을 다룬 전쟁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 이제 거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붙었지만 요약하면 그거예요. 트로이 전쟁의 위대한 영웅 아킬레우스의 활약을 다룬 전쟁 이야기. 자, 이게 일리아스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읽어보시면 그런 거 나와요. 그럼 오디세이아는 뭐냐? 자, 트로이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트로이 전쟁 이후에 영웅 오디세이아의 10년간에 걸친 귀향 모험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뭐 에피소드가 발생하지만 오디세이아가 이제 10년간에 걸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모험담입니다. 여기까지 쓰셨죠? 트로이 전쟁 후 영웅 오디세이아의 약 10년간에 걸친
귀향모험담. 귀향모험. 집에 돌아오는 게 귀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귀향. 돌아올 기자 고향 향자. 귀향모험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딱 이야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오디세이아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일리아스가 어떤 거냐라면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책은 읽었어. 근데 오디세이아가 뭐야? 읽어봐. 재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디세이아의 주제가 자 쓰셨죠? 말 빨린가요? 주제가 있어요. 주제. 오디세이아의 주제는 이거 오디세이아 쓰세요.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 보세요. 이 젊은이의 성장담이에요. 성장담. 한 젊은이의 성장, 오디세이아 젊은이. 그걸 이제 우리가 보세요. 성장담을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양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양소설. 교양소설을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독일어로 빌덩스로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빌덩스라고 읽어요. 빌덩스로먼. 제가 우리말로 써드릴게요. 빌덩스로먼. 이 교양소설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어. 그래서 영문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거 막 이야기 지금도 기억나. 교양소설 빌덩스로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아시겠죠? 성장담 이런 거 나오면 다 빌덩스로먼이라고 합니다. 됐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뱃사람의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뱃사람의 이야기. 뱃사람의 모험 이야기죠. 이런 것들 나와 읽어보면.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귀향이라고 했잖아요. 집 떠난 이의 귀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네 편 정도가 젊은이의 성장담이고 이 책을 읽어보면 이게 24편으로 돼 있잖아요. 4편 정도가 젊은이의 성장담 이야기고 한 8편 정도가 뱃사람 모험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그리고 한 12편 정도가 집 떠난 이의 귀향 이야기, 귀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되셨죠? 그럼 이제 일리아스 같은 경우는 일리아스는 일리오스라는 도시예요. 그거 아시죠? 일리아스가 일리오스라는 그런 그 도시의 그 이름인데 이게 이제 트로이아라고도 하는데 그거의 이야기고요. 오디세이아는 당연히 오디세이 한 영웅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그 1권부터 4권, 5권부터 12권, 13권부터 24권까지가 있어요. 자, 고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24권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자, 봐요. 자, 이 오디세이아는 자, 여기 볼게요. 1에서 4권 있고 그다음에 5에서 12권 있고 그다음에 13에서 24권 있어요. 그러면 1에서 4권은 뭐냐? 지금 이제 아들 이야기죠. 아들 텔레마코스 나오죠. 읽어보면 그렇죠. 이 아들 텔레마코스 이야기, 코스 이야기가 이제 1에서 4권에 쭉 읽어보면 나오고요. 5에서 12권까지가 이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기항이에요. 오디세이아라고 써요. 오디세우스 방랑과 기항. 오디세우스라고 씁시다. 오디세우스의 이 방랑과 기항이고 13에서 24권까지는 뭐냐? 이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지금 뭡니까? 그 오디세우스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페넬로페가 이제 막 엄청 구원자들 있으니까 막 시력 감았다 풀었다 막 그러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이 구원자들을 그것도 대단하죠. 구원자들을 처단하고 누구와? 지금 페넬로페죠. 페넬로페와 재결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큰 틀로 보면 지금 크게 보면 다시 정리할게요. 크게 보면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 후에 영웅 오디세우스의 몇 년? 10년간에 걸친 귀향 모험담이네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오디세이아를 현대적으로 이제 쓴 작가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일랜드에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작가. 잘 모르시죠? 제임스 조이스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제임스 조이스에 뭐가 있냐면 율리시즈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가 그러니까 이 율리시즈가 오디세이아의 다른 말이에요. 오디세이아를 다른 말로 율리시즈라고 하는 거예요. 율리시즈. 저 대학원 다닐 때 이걸 좀 공부 좀 했는데 와 이때가 포기했어. 이게 우리말로 번역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김종건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거 전문가예요. 제임스 조이스 전문가인데 이 사람의 봐요 얼마나 이 책이 어렵냐면 번역을 상중 학원을 했어. 상중 학원 해놓고도 이 상중 하에 대한 해석판이 또 있어.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상중 학원 해놓고 그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제임스 조이스가 의식의 흐름 수법으로 썼는데 의식의 흐름, 의식의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라고 하는데 이걸 썼는데요. 며칠 동안의 이야기 여기 열흘이잖아요. 3일 동안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제임스 조이스를 쓴 게 아니라 현대판 제임스 조이스죠. 그러니까 현대판 율리시즈. 그러니까 여기서는 옛날 그 과거의 오디세이아가 아니라 현대판 율리시즈라는 사람의 3일 동안의 의식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부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냐면 여러분 이제 오디세이아를 읽었어. 그러면 이제 좀 더 공부해. 그럼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하고 막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힘든데 그냥 나중에 인터넷에서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만 찾아보세요. 어떤 이야기는 나오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라는 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제임스 조이스라는 사람이 율리시즈로 엄청나게 스타가 돼버려요. 이 작품으로. 여러분이가 지금 뭐 작품을 원서를 읽고 이런 건 필요 없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제임스 조이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은 이제 오디세우스가 있고 페넬로페가 있고 그 부부잖아요. 맞죠? 그건 알죠? 네. 그 사이에 이제 텔레마코스가 있는 거예요. 텔레마코스가 있고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에우마이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큰 틀은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그 사이에 이제 텔레마코스 이제 그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고 이제 이 소설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소설이냐 모험 소설하고 이게 뭔가 어드벤처잖아요. 또 하나는 성장 소설로 볼 수 있어요. 아까 빌덩스 로만을 이야기했어요. 모험 소설 또는 성장 소설 이런 그 과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는 이 이야기도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오디세이아는 그 시인 호메로스죠. 호메로스가 그 일리아스와 더불어서 근데 이 호메로스는 이제 호머라고도 하고 호메로스라고 하는데 이 호메로스가 자 언제 졌냐? 근데 이게 중요해요. BC 기원 전이죠. 비포 크라이스트인 거 알죠? BC가 비포 크라이스트를 줄여서 BC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BC 8세기에 졌대. 8세기에 지은 서사시. 여러분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 이게 소설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왜 이게 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정확 일반적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죠? 왜 그러면 이걸 서사시라고 하냐면요. 이 당시에는 소설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BC 8세기 때는 소설은요. 소설 영어로 나블인 건 알죠? 소설 노벨 나블이라고 하잖아요. 왜 나블이라고 하냐면 NOV라는 게 새롭다는 뜻이에요. 새롭다. 뉴. 여러분 2002 올림픽 때 공 이름이 뭐예요? 2002 월드컵 때 공 이름이 뭐냐? 이게 피버노바예요. 피버노바. 몰라요? 피버노바가 그 축구 공을 이름을 피버노바라고 붙였다니까? 피버가 열기죠. 노바는 새로운 별이죠. 새로운 별들의 열기란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4강 갔잖아요. 우리나라가 피버노바라고 했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소설은 한 18세기 이후에 출연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설도 다 뭐다? 시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BC 8세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부터 따지면 한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000년 전에 저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 동양에서도 봐요.
동양에서 노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공자도 있지만 노자에 어떤 말을 하냐면 노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총욕약경이란 말이에요. 총욕약경. 총욕약경. 이렇게 쓰거든요. 한자로. 총욕약경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은총, 총애를 입을 총자예요. 집에 용이 한 마리 있으면 총애를 입겠죠? 총애를 당할 때나 욕됨을 당할 때나 이 놀랄 경자거든요. 항상 뭐한 듯이 행동하라. 뭐한 듯이 행동해. 놀란 듯이 행동하라. 멋지지 않나요? 사람이 욕됨을 당할 때 놀란 듯이 행동해. 내가 유배를 가거나 그러지 않나요? 놀란 듯이 행동. 근데 내가 누구의 막 총애를 입었어. 내가 누구의 막 뭔지 알겠죠? 내가 나는 떨어뜨린다는 무슨 집안의 누구야. 그러면 막 목에다 기부싸고 다니죠. 막 이러고 다니죠. 네. 그러다가 어때요? 다 죽죠. 한번 역사 봐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막 이렇게 자기가 설치다가 다 죽어요. 그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 이거 3000년 전에 노자가 한 말이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총욕약경. 제가 그 대음 희성 이런 이야기 했죠. 대기만성 그런 이야기 안 했나요? 대기만성 안 했어요. 노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봐요. 이것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대기만성. 여러분 대기만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게 참 큰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기만성 그런 뜻이 아니라 큰 그릇은 이 만자는요. 이 늦을 만자가 아니라 아니 불자가 똑같아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자 지구가 있어. 지구를 담을 만한 네가 그릇 한번 만들어봐. 여러분의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 만들 수 있어요? 지구를 담을 만한 그릇 한번 만들어봐. 이게 그런 뜻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 대기만성 노자 도덕경이 뭐가 나오냐면 대방무가 있어. 대방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 노자가 하늘을 봤나요? 큰 네모 여러분 하늘이 모퉁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음희성이라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는데 들려야 안 들려? 괜히 집 앞에서 그냥 포크레인 소리만 엄청나게 크게 들리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려면 얼마나 소리가 커야 될까요? 이해 가요? 이런 이야기를 이게 봐요.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은. 자 대방무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 무죠?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대기만성이 나와. 그러면 이게 아니 불자야 아니에요? 아니 불자 이해 가요?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공부는 제가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저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 학기가 12개잖아. 딱 물어보면 다 알아. 이 사람 공부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한번 저를 능가할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물어보면 안다니까. 물어보면. 어쨌든 이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이것도 다 공부니까 뭐냐면 옛날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그때 무슨 현미경이 있어 뭐 천체 망원경 측정을 해서 3000년 전에. 근데 지금 천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분석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대요. 이해 가요? 3000년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가? 그렇죠? 플라톤이 3000년 전에 살았는데 그 생각하는 거 봐보세요. 대단하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별세기 지었는데 대단한 작품이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히랍의 소사시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써봐요. 히랍의 소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 뭐 이런 걸 공부할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모르고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시는 뭐냐? 에픽이라고 하는 용어로 에픽. 소사시를 에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픽이라고 하는데 일정하게 반복되는 자 여기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일정하게 반복되는 장단에 얹어 글자 보이죠? 얹어서 이야기를 전하는 장르.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서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서사시라고 말은 들어봤어, 그렇죠? 근데 서사시가 뭐야? 그러면 대답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소사시인데 소정신 보고 소사시는 뭐냐? 소정신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고 소사시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장단에 얹어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사시는 당연히 그 뭡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가 뭡니까?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에요. 국경의 밤. 국경의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이 밤 무사히 남편은 두만강을 건넜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벌목군의 아내의 관점에서 시를 써요. 쭉쭉쭉 이야기를 써요. 네, 국경의 밤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히랍의 그런 서사시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직역과 의역이 이제 있는데, 직역과 의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의 앞부분에 여러분 그 5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5페이지에 추천의 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보면 천병희 교수하고 이제 여기 이제 이준석 교수님 이야기가 막 나오죠. 앞에 읽어보셨죠 좀? 5페이지부터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참 멋있는 게 뭐 쭉 앞에는 읽어보시고 6페이지를 좀 볼게요. 6페이지 보셨죠?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앞부분만 좀 설명할 거예요. 6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6페이지 책에 간단한 맛보기를 통해 천병역과 새 번역의 호메로스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새 번역의 여러 장면에서 사람들은 6페이지 있잖아요. 6페이지 거기 두 번째 단락 들으셨죠?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너의 이빨 울타리를 빠져나온 그 말은 대체 무엇이냐? 이상한 어법을 천병역은 너는 무슨 말을 그리 함부로 하느냐로 평이하게 옮겨놓았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독자는 이빨로 된 울타리가 무슨 의미인지 문제 삼을 것 없이 얼른 쉽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다. 또 다른 새로운 번역예로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가 있다. 이것도 호메로스가 사람들이 말하는 특정한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어구인데 천병역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관용구인 물을 흐르듯 뭐 청산유수처럼 거침없이 말했다. 이렇게 이제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이해 가져온 말인지. 그래서 이 새 번역의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호메로스가 말의 날개가 달려나는 모양을 상상했다는 걸 알게 됐고 여기 지금 날개 돋친 말을 건네었다는 거니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는지 이런 걸 안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직역과 의역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은 뭐냐면 그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호밀바테 파스꾼 제가 이야기 했었죠. 안 했나? 그 호밀바테 파스꾼의 J.D. 셀린저의 호밀바테 파스꾼이 있어요. 호밀바테 파스꾼 써보세요. 했어도 그냥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호밀바테 파스꾼. 왜냐면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다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제가 가르치지. 여러분 다 알면 제가 가르칠 게 없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in New York. 자, 써봐요. Money talks everything. Money talks everything. 이런 말이 있어. 그럼 뭐냐? 뉴욕에서는 돈이 모든 걸 말한다죠. 이게 직역이죠. 이 직역 의역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거 이 정도 해석 못하는 분 있어요? 뉴욕에서는 돈은 모든 걸 말한다. 이게 직역이라. 근데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 뭐냐? 뉴욕에서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이게 의역이에요. 이게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은 그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 이것도 이제 시켜볼 때 이제 그래요. 돈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제 아는 사람들 중에 어디 회화는 되게 잘해. 야, 너 돈이면 다 돼. 영어로 뭐야? 그거 money is everything 아니야? money is everything. 영어를 그렇게 쓰질 않아요. money is all. 이게 아니라 money talks everything. money talks everything. 이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거든요. 어쨌든 직역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보세요. 제가 허조구에서 제가 한 유명한 말 있었죠. 허조구라는 책 예전에 강의했었죠.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허조구라는 솔벨로의 소설 Man is an amphibian이란 말이 있어요. Man is an amphibian. 그러면 amphibian 양서류란 뜻. 양서류 개구리죠. 네. 양서류 양쪽에 서식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은 개구리예요? 이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은 개구리다. 이게 말이 돼. 개구리 소년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인간은 자 봐요. 인간의 마음은 양서류와 같다. 인간의 마음 뭐와 같다고? 양서류와 같다.
예, 기억 어렴풋이 창문 너머 네. 어렴풋이 옛 생각 나죠? 예. 양소리와 같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공부한 사람은 인간에게는 선의 마음과 악의 마음이 동시에 있다. 이게 의역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건 그래. 공부라는 거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진짜 모르는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인간은 양소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고. 제 개념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이제 뭐 번역을 영문학을 전공하면 저처럼 이렇게 저는 뭐 번역도 많이 해요. 막 의뢰 들어와서 하는데 그런 경우 막 어떨 때는 막 책을 번역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런 거 바빠 죽겠는데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직역과 의역의 차이인데 자 이제 그래서 보세요. 여기 7페이지 그 밑에 마지막 달락 보세요. 두 번역의 차이를 직역과 의역의 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그대로 번역을 하느냐. 그래서 의역은 이제 보세요. 여기 이건 중요한 오늘은 여기 9페이지까지만 봐도 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 이 경우에 의역은 그대로 옮기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돌려 쓴다는 거예요. 작가가 쓰지 않은 말을 통해서. 그런데 이빨 울타리나 날개 돋친 말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아니다. 보시죠. 울타리 역할을 하는 치열이나 날개가 달린 듯한 말은 서사실 읽는 독자들이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돌려서 할 건지 아니면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번역할 건지 그거는 이제 독자의 몫이 아니라 그 번역가의 몫이겠죠. 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걸 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9페이지 다른 거 뭐 이거 제가 다 읽을 필요 없으니까 거기 9페이지의 4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이제 우리 독서계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두 번역서를 선택.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천병이 번역도 있고 천병이 님의 번역도 있고 이제 여기는 이 책은 이준석 교수님의 번역인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천병이 나왔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 날 넷째 줄 거기 밑줄 쳐서 천병이의 번역은 가독성을 큰 장점. 가독성이라는 것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힌다. 리더빌러티. 영어로 이제 리더빌러티라고 해요. 가독성. 이게 가죠. 잘 읽혀. 이게 가독성이고 호메로스를 꼼꼼하게 연구해 이준석 교수님은 이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가지고 한 20-30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이게 박사학위가 일리아드 오디세이예요. 그 이준석 교수님이. 그래서 이준석의 번역은 좀 더 정확하게 호메로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어떤 게 뭐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장점을 가진 이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볼 수가 있는데 가독성 뭐 이렇게 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거기서 한 5째 줄 정도 내려와 보세요. 5째 줄 내려오면 이런 말 있죠. 반면 정확성의 장점을 가진 번역은 지금 막 공급이 시작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확성과 가독성이라는 기준의 균형 조화를 야기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준석 교수님은 좀 더 정확성의 가독성보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교수의 새 번역이 읽히길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번역을 읽고 정확한 번역의 가치를 감식할 줄 아는 독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정확한 번역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 번역이 이제 훨씬 더 이렇게 그러니까 가독성보다는 정확성에 가깝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뭐 책을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조금만 볼게요. 거기 16페이지, 17페이지 왼쪽에 17페이지 왼쪽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조그만하게. 17페이지 왼쪽에 있잖아요. 무사 여신을 부르는 호메로스. 그걸 좀 볼까고요. 거기 보면 뭐 이런 말 나오죠. 인간의 삶은 더덥다. 이게 참 멋있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 보세요. 기독교나 이런 데도 헛되도다 뭐 이렇게 쓰지 않나요? 기독교 이런 거 보면 그런 전도서에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도 뭡니까? 불교의 삼법인이라고 있잖아요. 불교의 삼법인 알죠? 거기 뭐가 있어요? 네? 삼법인에 뭐 있냐고.
삼법인 안 들어봤어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잖아요. 모든 행동이 재행이라는 게 모든 행동이 무상하단 말이에요. 헛되도다 헛되다. 인생 무상 이런 거하고 재행 무상 같은 거죠. 인생 무상은 이제 우리가 인생이 헛되다는 뜻이고 불교에서는 재행 무상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뭐 100년도 못 살면서 진짜 뭐 1000년을 근심한다 이런 말도 하지만 재법무화. 그러니까 재법무화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해석이 막 되게 복잡한데 내가 여러분 봐요. 내가 계속해서 변해.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변하는데 봐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한 70이 됐어. 그래도 어렸을 때 한 5살 때 얼굴의 모습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그런 게 재법무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건 안 변한 것 같은데 결국은 막 주름도 나고 뭐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일체계고는 모든 게 다 고통이나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팔정도 뭐 나온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인간의 삶은 더덥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더덥어. 그래서 제가 백구가극이란 말을 안 했나요? 백구가극? 오늘 유식한 말 많이 하네. 백구가극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장자는 알죠? 네.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백구가극이 뭐냐면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인생은 뭐라고 그래 유수와 같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거 다 알죠? 네. 그 영어로 뭐라 그래? 세월이 유수와 같다 영어로.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이 뭐처럼 달려요? 화살처럼 달라가. 에로우가 화살이거든요.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다녀. Time flies like an arrow. 근데 백구가극은 뭐냐? 백구가극이 뭔지 아시는 분? 백구가극의 뜻. 한자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얀. 이 구는 망아지 붙자예요. 말 새끼. 하얀 망아지가 관은 지난다는 뜻이에요. 지나간다. 지나갈 가짜. 그건 틈이에요, 틈. 하얀 망아지가 틈을 지나가는 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저는 이제 박사논문 쓸 때 노자 장자 막 원문으로 막 다 읽었어요. 근데 하얀 망아지가 틈으로 지나간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이러면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이 자 여기서 창문을 딱 열었어요. 창문을.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다. 뭐 아파트라고 합시다. 그 길가에 아파트가 있어. 창문을 딱 열면 순식간에 막 그랜저 뭡니까 벤츠 막 지나가요? 지나가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지나가죠. 화살처럼. 네. 그게 백구가극이에요. 문 한번 딱 열었더니 그냥 그 그랜저가 샥 지나갔어. 그게 인생이라. 멋지지 않나요? 그거를 3000년 전에 누가 맹자가 현대에 살지도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하얀 망아지가 그냥 문틈을 지나가는 거다. 장자라고 썼는데 아까 장자. 세월이 유수하다. 그렇죠. 세월 유수하다. 이거는 이제 아주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 하면 중학교 정도 되고. 근데 여러분 백구가극 정도. 이런 말 해보세요. 어디 가서. 그러면 야 역시 문화교양학과 물 먹은 사람 다르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봐요. 속담 중에 오늘 할 얘기 너무 많아. 속담 중에 봐요. 이 호머가 들어간 속담을 제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속담 있죠. 원숭이도 뭐에 떨어져? 나무에서 떨어져. 자, 이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이거 영어로 하라고 그랬더니 even a monkey 원숭이조차도 진짜로 제가 이거 영어로 하면 뭐 영어 박사들도 몰라. 제가 이거 영어 even a monkey falls 프라모 트리 이렇게 이야기. 이거 완전히 무슨 나무부터 떨어져.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조차도란 뜻이잖아요. 원숭이조차도 나무에서 떨어져. 이렇게 절대 안 씁니다. 자,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써요. 오늘 재밌지 않나 이거? even homer, HOMER이에요. 호메르가 영어 호머입니다. homer, sometimes, nude. 그러면 봐요. 누드가 뭐냐면 졸다는 뜻이에요. 존다는 게 뭔지 알죠? 졸다고 수업 시간 졸다고. 그냥 이것도 이제 봐요.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은 이거 해석해봐.
호머조차도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호머 맹인 신이에요. 이 사람이 또 되게 대단한 게 호머는 맹인이에요. 맹인이 이렇게 쓴 거라니까. 자, 하여튼 호머조차도 가끔은 존다 이렇게 번역하면 땡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죠. 이게 아니라 호머조차도 가끔은 졸면서 쓴 것과 같은 졸작이 있다. 졸면서 쓴 것과 같은 뭐가 있다? 졸작이 있다. 그러니까 이 호머가 대단한 사람인데 모든 작품이 이렇게 일리아드 오디세이만 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작품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발휘가 돼서 이렇게 쓴 거야. 예를 들어서 이호석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호석. 메밀꽃 필무렵 다 알죠? 그러니까 안 나왔어도. 네. 근데 메밀꽃 필무렵을 뭐 시적 수필의 경지라고 하잖아요. 막 소금을 뿌려는 듯하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호석의 초창기 작품에 노령그네라는 작품이 있어요. 노령그네. 노령그네라는 작품이 노령이 뭐냐면 러시아 영토. 거기 근처에 바다야. 이거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학부 졸업 논문 써서 이제 한 건데 이 사람이 이호석 맞나? 나중에 노령그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내용이 서투르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1등석과 3등석에 비유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동반자 작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반자 작가가 뭐냐면 이 카프라고 해서 그 한국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그러니까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카프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입할까 하다가 안 했어. 이산이 아닌 게비하고 내려와. 이런 사람을 카프라고, 이런 걸 무슨 작가라고 한다고? 동반자 작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초창기 작품은 정말 형편없어요. 이거 오늘 많이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분 호머 sometimes knows,가 호머조차도 졸면서 쓰는 거와 같은 졸작이 있다는 뜻이에요. 존다는 뜻이 아니고. 안 좋은 사람 뭐 있어요? 여러분 안 졸아요? 이거 수업할 때도 졸으셨을 텐데. 안 좋아요. 네, 안 졸아요? 대단한, 안 졸면 이렇게 대단한. 재밌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오늘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신화적 이야기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좀 많이 읽어오시고요. 네. 이제 좀 더 이야기할까?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우리가 이제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다 끝낼게요. 전설. 신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만리인가? 삼천리예요. 그러니까 신화 전설 민담인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이 전설이 되게 재밌어요. 전설은 왜 재밌냐면 이 전설의 끝은요 대부분이 비극적 결말이에요. 물론 전설의 끝이 희극적인 결말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설은 무조건 비극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이걸 퍼센테이지로 딱 정할 수는 없는데 한 80% 정도가 비극이에요. 이거 따지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었는 거예요. 한 80% 정도가 비극이고 한 20% 정도만 뭐다? 희극적 결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근데 이 전설은 뭐에 중점을 두냐? 사실성과 진실성에 중점을 둬요. 하여튼 제가 올해 이거는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이거하고 이제 한 두세 번 하여튼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데, 그래서 이제 전설은요, 전승 장소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오는 전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게 지역적 전설이라고 해요. 지역적 전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전라도 지역, 무슨 지역, 경상도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게 재밌어요. 이주적 전설이 있어요. 이주적 전설. 이주라는 게 이동한다. 이주적 전설. 이주란 말 쓰잖아요. 뭐 제가 한자로까지 쓸 필요 없잖아요.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광포 전설이라고. 광포라는 게 뭐냐면 넓을 광자에 이게 펼칠 포자에 널리 펼쳐져 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광포 전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 광포 전설은 뭐냐면 이게 유사한, 자 써보세요. 유사한 형태의 증거물이에요. 유사한 형태의 증거물.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광포 전설이라고 합니다. 광포. 하여튼
이주적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이 지역적 전설은 그런 그 어떤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뭡니까 그 장자못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 그 또 뭡니까 온우이 힘내기 뭐 이런 전설이 하여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뭡니까 그 강원도 지역에 강원도에 가면 여러분 장자못 전설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아 이거 모르시면 강원도에 가면 여러분 나중에 강원도 태백 지역 있잖아요. 태백 지역 태백을 가시면 이 장자못 이런 데가 있어요. 그걸 안 가보셨구나. 네, 장자못 이 연못인데 이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왜 재밌냐면 자 이 장자못은 첫 번째는 지역적 전설이 되겠죠. 이해 가죠. 왜냐면 강원도 태백 지역이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뭐가 되냐? 광포 전설이 돼. 이게 뭔 소리냐? 봐요. 재밌지 않나요 전설도? 광포 전설이 돼. 왜 그러냐? 봐요. 여기 성경 공부하신 분은 뭐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이거 모르시면 없죠? 길을 돌아봐서 돌이 됐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장자못 전설도 그런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이 장자못 전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 그 짠돌 영감 있는 거예요. 장자라는 장제 첨지라는 사람의 이야기, 장자못이라는 게 장제 첨지라는 사람의 이제 장자를 딴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구두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구두세냐면 막 그 뭡니까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주하잖아요. 시주하라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나무하면 삽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막 주나 봐라 뭐 이런 거예요. 나무하면 삽을 하면 이해가요? 그 정도예요. 그래갖고 이게 시주하라 그러면 막 소똥 같은 걸 막 여기다 넣어줘. 진짜로 진짜 이 책 읽어보면 나온다니까. 소똥을 넣어준다니까요. 나쁜 예, 그거 엄청 나쁜 인간이죠. 짜증나죠. 소똥을 넣어줘.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거 진짜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며느리는 되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쌀을 씻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 스님이 또 왔어. 또 오니까 쌀을 씻는데 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씻던 그 쌀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위에 가죠. 이거라도 가서 드시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부풀어서 못 먹었겠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곧 여기에 이제 홍수가 날 거다. 홍수가 날 거니까 그냥 아이하고 이렇게 막 안고 그냥 필요한 것만 가지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항상 이런 전설에는 금기가 있는 거예요. 금기. 구미호도 그러잖아요. 100일만 지나면 사람 되는데 꼭 99일째 돌아보잖아. 이게 금기, 터부시한다고. 이게 금기를 영어로 터부라고 하거든요. 이게 금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금기 아닙니까? 돌아보지 꼭 그러잖아. 돌아보지 하지 말라고 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봐요. 이게 왜 재밌냐면 이 장자못 전설은 지역적 전설이면서 자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죠. 소돔과 고모라 이 광포라는 건 뭐냐면 널리 퍼졌다는 소리죠. 아까 이야기했죠. 널리 퍼졌으니까 동양에도 퍼졌고 서양에도 퍼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다 된다. 지역적 전설이면서 또 뭐예요? 광포 전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어원이 동양에서 왔냐 서양에서 왔냐는 아무도 몰라. 이거 뭐 구빈문학을 전공한 할아버지도 몰라요. 이건 그건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이 동양과 서양에 이렇게 퍼졌다는 거. 그 아까 제가 그 신데렐라하고 그 콩쥐파치 이야기도 뭐 그런 비슷한 아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장제첨지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장자못 전설은 결국 금기를 위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뭐 그 장자못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금기가 아니라 금기 위반이지, 맞죠? 하지 말한 걸 했잖아요. 금기 위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좋은 걸 하나 주면 나쁜 것도 하나 주고.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여러분이 국문학 전공자 아니니까 제가 너무 좀 어려운 건 뺄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증거물이라고 그래요. 증거. 그러니까 이 전설과 신화의 가장 큰 차이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신화도 증거물이 있고요. 전설도 증거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나냐? 신화의 증거물은 너무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해요. 뭔 소리냐면 신화의 증거물은 태양계다. 이렇게.
신화 이게 이렇게 이게 이런 증거가 있어. 그럼 이게 뭔지 이야기해봐. 태양계가 증거야. 너무 광범위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산이 증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전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팔공산 갓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구체적인 되게. 전설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다 세대죠? 정말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게 끝에 그 남자 성우가 뭐 이것은 뭐 팔공산 갓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하면서 막 그 증거물 보여주고 끝나지 않나요? 전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전설입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역사적인 거와 관련된 전설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전설은 증거물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제 왕십리 이야기하고 오늘 좀 맞춰야 되겠네요. 우리가 왕십리 여기 있잖아요. 지하철 2호선 끝으로 가면 왕십리 여기 있는데 원래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그 고승 무학대사 들어봤죠. 네. 무학대사에게 이제 도읍으로 옮겨야 돼. 도읍으로 옮겨서 땅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무학대사가 그런 걸 잘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가 이 동쪽 이 동야 그러니까 왕십리라고 하는데 그 근방에서 이제 지세를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동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런데 이 바깥는 노인이 미련하기가 무학 같은 소 바른 곳도 버리고 굽은 길을 찾는구나 하면서 막 소를 꾸짖어요. 바른 길을 버리고 굽은 길만 찾는다. 그래서 이 무학이 가르침을 청하니까 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왕십리라는 말이 봐요. 이건 모르셨죠? 왕십리 들어봤는데 왜 왕십리인지는 이게 갈왕자예요. 갈왕자. 십리는 우리말로 4kg. 아니 40kg. 1, 2가 맞죠? 아니야. 십리가 4kg 맞네. 십리가 4kg 맞네. 맞아. 40kg가 아니라 4kg. 오리가 2kg니까. 맞아. 하여튼 그래서 그 4kg를 더 가라는 거예요. 왕십리가 이게 갈왕자의 갈왕자. 갈왕자 이제 그런 의미.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더 가라고 했고 십리를 더 가가지고 무학이 이 서울에 이제 터를 뭐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십리를 더 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왕십리라고 하는 것이 어원이 그런 거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무학과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이태조와 그 무학대사 그리고 이제 무학이 찾다가 바깥는 노인의 말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바깥는 노인이 이런 뛰어난 뭡니까 고승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설에 그런 나타나는 인간들은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설은 요 이야기도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하여튼 전설은 아까 특징은 뭐냐? 증거물을 설명했어요. 근데 뭐냐면 써보세요. 증거물을 통해 예기치 않은 unexpected 예기치 않은 사태가 일어나. 항상 이 증거물을 통해서 이런 게 또 재밌는 거예요. 뭐든지 그잖아요. 나일 살인 사건, 뭐 옛날 아가사 크리스티 이런 거 보면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막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재밌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전설은 이 증거물을 통해서 예기치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그런 전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요. 요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신화 전설 민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뭐 민담하고 전설 다 이야기할 건데 자 그럼 이제 봐요. 이제 다음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신화 전설 민담에 대한 이야기 좀 하면 자 이 각각의 특징을 세 글자로 일단 민담은 조금만 이야기해 볼게요. 흥미 위주예요. 민담은 이야기가 되게 흥미가 있어요. 옛날 옛적에 갓날 갓적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되게 흥미 있어.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신화부터 이야기할게요. 아까 기억나나요? 신화는 무슨 미라고 그랬죠? 신화는 무슨 미? 아까 금방 했는데 순곰이라고 했잖아요. 순곰이. 신화는 순곰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아까 순곰이라는 게 고상한 것을 이제 숭상하는 뜻이지만 그 의미는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전설이 바로 비장미. 비장미 기억나죠? 슬프지만 굳세다. 비장미고요. 민담이 골개미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마 골개미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골개미 좀 설명드리면
골개미, 겨이할 때 개. 골개미가 뭐냐면 해악은 알죠? 해악, 웃기는 거. 네. 해악 플러스 풍자. 해악을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풍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마쳐야 되겠. 자, 춘천에 가면 무슨 역이 있어요? 김유정 역 있는 거 알아요? 네. 김유정 역이 있는데 김유정이 이 골개미의 대가예요. 자, 김유정 이야기해 보면 항상 나오는 여자애가 이름이 뭐냐면 점순이. 점순이가 나와. 거기 봄봄이나 동백꽃이나 다 점순이가 나와. 그리고 이제 나가 나와요. 그러면 얼핏 보면 점순이와 나의 사랑 이야기야. 이거 읽어보면 그래요. 점순이가 막 뭐 감자도 주고 막 그래요. 나를 되게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 좋아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약간 퉁명스럽게 막 하는 그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 얼핏 보면 사랑 이야기 같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 점순이는 이 마름이라고 그러죠. 마름.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마름이 있고 야 나는 소작이냐 소작. 뭔 소리 아시겠죠? 중간 관리자가 마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름과 소작인의 갈등을 이렇게 남녀의 사랑으로 이야기로 해버린 거예요. 이거 겉보기는 되게 웃겨 이야기 읽어보면. 근데 이 속을 잘 들여다보면 풍자를 이야기하는 그 당대의 현실을 아주 비판적으로 풍자 이 세타이어라고 해요. 세타이어라고 하는데 이게 풍자거든요. 그 당대의 현실을 상당히 적나라하게 풍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개미라고 하는 것이 민담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치고 자 오늘 뭐 이야기를 이제 이 정도 하고 한 말씀씩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정리하자면 그 오디세이아 전체적인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동양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 전설 조금 이야기하다 말씀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이 정도만 오늘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한 말씀씩 오늘 공부하신 거에 대한.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좀 더. 어떻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 말하고 했는데 금방. 아니 정말 음. 신화를 전설이나 예. 이런 민담까지 예. 해서 예. 비교해 주시니까 그거 재밌네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게 그 정도. 아니 이게 문학을 되게 그래, 넓게. 광범위하게 그죠? 우리는 생각하지 신화를 못했던 네. 읽지만 신화와 전설과 신화의 여러 가지 그뭐 민담 이 세계를 얽히니까 네. 다양해집니다. 아, 그래요. 이 보폭이 넓어진다. 아 그렇죠. 그냥 저는 이제 좀 더 동양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색다르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건 많이 아는데 한국에서 이게 북방계와 남방계가 그런 특징을 또 가진지도 모르셨죠. 세계적으로 아 이게 부모의 존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투대 형식이냐 정쟁으로 했느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아니 돼요. 그러니까 예. 뭐 서양과 동양을 그냥 오늘 넘나들었다 그럴까? 제가 비교문학 전공자다 보니까 좋아요. 우리가 예. 그냥 신화면 그냥 서양 그냥. 신화 이것도 넓지도 않지만 우리와 또 연관하니까 또 참 좋아요. 지금 이야기할 게 끝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좋아요. 예 어떠셨어요?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저는 저기 우리나라 신화에 대해서 새로운 그 관점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아, 잘 모르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한 말씀 하시죠. 다 위에서 다 동감해. 그래도 좀 잠깐 그래 한 말. 진짜 이번에 오늘 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정신없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하여튼